지난번에 저희가 뭐 했죠?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코코와 강철비를 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코코 편으로 나가고 청취자분들이 여전히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시면서도 네. 이제 감성 모드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재밌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재밌었다고. 저희들이 오늘 좀비 특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참 점심 먹고 난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예, 힘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뜯어먹는 이런 걸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열광하고 예, 이런 분야이기도 하고 정말 진짜 이런 게 질병이 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방송국 PD님과 잠깐 식사하면서 커피를 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책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추천해 주셨죠. 네, 추천. 좀비 특집 들어가면서 이게 어울릴까 싶었는데 딱 뭔가 메시지가 맞는 것 같아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또 나올리지 이렇게 해야 되나? 나올리지. 예. 루이스 다트넬이라는 분이 지었고요. 강주원 씨라는 분이 이제 옮기셨네요. 근데 이 보니까 이게 책에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류 최후의 생존자를 위한 리부팅 안내서.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거의 멸망하고 몇 명 안 남은 상태에서 리부팅은 뭐냐면 컴퓨터 리부팅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 재건.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지식. 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인류 미래에 대한 거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 걸 일어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둠스데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을 초반에 읊어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문명이 무너졌을 때 과연 실제로 인류가 문명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제 3, 4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1, 2부 내용이 좀비 영화랑 똑같아요. 네. 실제 언급도 되고 있고요. 인류 멸망 시나리오 이런 영화나 다큐 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당신만 남았다. 어딘가 있을 누군가를 찾아 지구를 재건해야 한다면 무섭죠. 많은 전설이다. 이거 나는 전설이다예요. 제목 자체가. 네. 그래서 포스터처럼. 이것을 무슨 SF나 소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류가. 지금 이제 대멸종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인류를 한꺼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어떤 시나리오가 뭐냐? 그럼 팬데믹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부디 이 책이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뒤에 나와요. 이렇게 뒤에 책 껍데기에. 그러나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류가 쌓아온 지식의 뼈대를 한 번에 꿰뚫어 보는 것이다. 네. 기발한 상상력과 지식으로 펼쳐내는 흥미롭고 아찔한 미래, 의식주부터 의학, 화학, 전력, 운송, 통신, 시간과 공간까지. 네. 이 책을 오늘 뭐 다 해도 좋겠지만 언젠가 한번 할 걸로 한번 킵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 이야기하는 내용 문구들이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좀비 영화 특집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PD님은 다 읽으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책은 결국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다. 테크놀로지. 그러면 단순히 뭐 인류 문명이 끝장나고 다시 일으킬 때 기술에 대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 기술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어떤 정신 문명에 대한 얘기도 암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이 책은 이 정도만 소개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요즘에 뭐 그런 책들이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근데 이 책들이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한 어떤 이제 인류의 멸망과 어떤 새로운 시작을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펼쳐지는 건데 근데 이것도 기술 문명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하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5차 다음에 오는 문명은 또 이제 4차죠. 4차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영성 문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로만 봤을 때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지만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걸로 모두 이제 영성 문명,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여는 어떤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이죠. 이제 그런 영성을 여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결국은 영성 문명에 대한 어떤 인간 본래의 그 가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 이제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만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성경지명을 가진 사람도 몇몇 있지만 실제로는 제시를 못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이 책을 첫 줄 딱 그게 눈에 들어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장 첫 줄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는 끝났다. 헐. 와, 이건 진짜 선천 문명이 너무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끝난 거다. 새 세상을 열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우리 대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양의 석학들은 철인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끝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언자들이나 철학자들, 뭐 철인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하는 게 네. 이제 과학에 의해서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질병에는 팬데믹으로 해서 이제 끝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말고 자연재해로 끝난다. 이게 이제 2012년 영화 같은 그런 경우죠. 어쨌든 끝나긴 끝나네요. 네, 그 전쟁 3차 세계대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정치, 경제, 국제 정치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은 함께 봐야지 이제 인류가 어떻게 이번 문명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완전 끝난다 어떤 표현은 그렇고 결론을 짓고 새로운 문명을 열게 되는지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눈이 좀 트일 수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글자 하나 차이 같아요. AND냐, END냐.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종말과 이제 개벽의 차이점. 종말은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선천의 이제 종교나 예언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END, The End로 얘기를 했고, AND는 그리고죠. 그리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시련을 넘어선 그 이후의 세상. 그게 무슨 뭐 단순히 그냥 지상 천국으로만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는 환상적인 천국이 아니라 현실 성경에 대한 문제로 이제 다뤄줘야 되는데 누구도 이제 그걸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진리를 원한다. 근데 이게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갈망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볼 내용 얘기하네. 좀비 특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 들어갈까요? 빠밤. 좀비를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예상했던 거지만 역시나 전부 이제 병난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먼저 좀비 역사를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비 영화를 중심으로 한 좀비의 역사. 지금 좀비가 하나의 문화 장르가 돼서 그렇죠. 쏟아지고 있죠. 영화도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한 해석 같은데 지금 쏟아지는 영화의 70%는 좀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아, 정말인가? 근데 난 그렇게 기사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짠가 싶은데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봐요. 네. 양적으로 이렇게 B급 영화서부터 해가지고 다 따지면 좀비를 관련한 영화들이 막 쏟아지나 봐요. 그리고 재밌게 보나 보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드라마물도 그렇게 쏟아지고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일단 현상에 대한 건 이제 좀 나중에 보고 일단 역사를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빠르게. 화이트 좀비라는 게 이제 세계 최초의 좀비 영화예요. 네. 와, 이게 뭐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화이트 좀비를 얘기를 하길래 야, 이거 한번 구해서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1932년 흑백 영화니까 굉장히 구하기 어렵겠지 했더니 금방 구해지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역시 좀비 영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금방 구해질 정도로 많이 올려놨구나. 좀비라는 말도 이분이 처음 쓴 거예요? 말은 이제 다른 책이나 이런 데 쓴 게 있고 그러긴 한데 이제 다른 부두교 문화에서도 있고 한데 영화에서 얘기한 건 처음이죠. 영화의 처음이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다. 화이트 좀비. 이름이 특이하네요. 온순하다는 얘기인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좀비는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악당들이 이게 부려먹는 그 노예의 개념에 가깝고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생각도 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복종을 잘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인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진짜 주인공의 여자를 악당이 이렇게 이제 좀비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걸로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여자도 좀비가 됐는데도 뭐 감정이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형태의 조금은 기괴하면서 컬트 느낌이 나는 영화이면서 그렇다고 너무 공포물은 아닌 이런 영화였고 제가 볼 땐 지금 봤는데도 그런 대로 재밌다. 이런 정도는 됐어요. 실제 좀비라는 개념이 만든 게 이제 영화화된 거는 화이트 좀비인데 그 전에 좀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두교에서 주술적으로 이렇게 이용했던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서인도 제도에 있던 이제 IT라는 국가 거기 중심적으로 해서 네. 이제 원래 그 원주민하고 노예로 해서 이제 끌려온 흑인들이 네. 그 두 개의 종교가 만난 거죠.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천주교와 부두교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하고 원주민 종교가 아니라 나중에는 천주교와 부두교의 융합 형태로 그건 후인가요?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두교는 원주민하고 이제 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법사가 있죠. 주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주술을 통해서 죽은 시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든 살려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종처럼 부리는 걸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비라는 개념이 나왔고 좀비가 이 시체, 썩은 시체지만은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비 영화로 차용이 된 거죠. 뭐 약물을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제 뭐 흑마술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 가능했던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화이트 좀비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여기서는 실제 단어를 썼지만 우리가 아는 형태의 그런 좀비보다는 좀 온순하다. 그러면서 쭉 좀비 영화들이 이렇게 어떤 시작이 돼서 오다가 실제로는 이제 제대로 된 좀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좀비 영화의 아버지이자 거장이라 불리는 아버지 좀비 아버지 I'm your father 조지 로메로 감독. 그래서 이 조지 로메로 감독이 제대로 된 건 4편을 만들었어요. 이제 뭐 한 6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건 4편이고 그 중에 조지 로메로 감독을 진짜 막 엄청난 거장으로 올려놓은 건 3편. 앞에 얘기했던 3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4편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근데 이거 좀 무서워요. 아니 되게 느린 좀비예요. 흑백 영화라 그런지 더 무서워. 느리 이렇게 흐느적 걸어와요. 근데 이게 대박을 쳤대요. 초대박을 치고 그다음에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시체들의 새벽 두 번째 영화 그리고 세 번째 시체들의 낮. 이건 이제 낮에 나오는 좀비겠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대박을 치면서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4번째에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만든 영화가 2006년도에 만들어진 랜드 오브 데드. 저는 이게 더 현대적이라 그런지 더 충격적이었는데 이 영화 기존 팬들은 조금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2017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면 흑백이고 이렇게 흐느적 걸어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분장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흑백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얀 거, 검은 거 이렇게 하면은 뭔가 피 흘린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무서운 거지 이제. 근데 보면은 연기가 어설픈 게 많아요. 옛날에 좀 만들어서 그런지. 왜 그러냐면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썼대요. 그 사람들이 대충 걸어오는 거야. 근데 그게 흑백으로 보니까 무서운 거지 이제.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좋았던 거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고 썰렁한 흑백 화면에 이제 주인공이 외딴 집에 숨어 있고 이제 이게 시골이거든 시골. 흐물흐물 이렇게 오는 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최초로 물리면 이제 좀비가 된다. 이런 설정들이 나오게 되죠. 전염성이라는 거를 도입했다고 로미오 감독이.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왜 이 사람이 거장으로 불리냐면은 이런 영화들의 사회성을 투여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투여해서 풍자적인 요소로 이걸 끌고 왔다. 그러니까 B급 영화인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보통 이런 메시지를 넣을 때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군국주의, 계급사회, 그리고 빈부격차, 그리고 인종차별 이런 걸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인 주인공이거든 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시체들을 약간 뭐 좀 그런 자본주의와 돈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뭐 이렇게 그 체제 전복에 관한 얘기 메시지도 넣고 뭐 이런 걸 막 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됐고 은유 그러니까 현대 사회를 반영하는 메타포 은유를 이렇게 거기서 사람들이 찾게 됐다. 그러면서 영화를 해석하고 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됐고 좀비 영화는 이제 아버지가 됐다. 뭐 제가 여기 자료 준비한 거 보면 이제 좀비가 로메로 감독한테 안겨 있잖아요. 아빠 하면서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29살 때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시도들을 해서 1968년에 리처드 머시문의 SF I Am 레전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설이다. 이제 나중에 영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나는 전설이다의 원작인 이 책이 로메로 감독에게도 무지무지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사를 떠나서 좀비의 역사, 좀비 문화의 역사를 보면 나는 전설이다가 훨씬 더 큰 거죠. 알고 보면. 물론 영화는 나중에 나왔지만 그래서 영감을 받아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첫 번째 영화 살아있는 시체들 밤을 내놔요. 물론 이 호러 영화의 이제 거장이라는 스티븐 킹
굉장히 유명한 이런 류의 소설가죠. 네. 그 사람도 이 I Am 레전드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소설가가 됐다. 이게 사실 나는 전설이다가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 근데 최근 영화 네, 영화로는 제일 최근에 나왔고 책이 먼저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게 다 원작을 배경으로 해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듣죠. 저주받은 걸작이다.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들었는데 저주를 받았다. 왜요? 네? 왜요? 이제 그 내용이 이 실제 내용이 이제 저주받은 내용들이잖아요. 사람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공포 영화에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들이 있었지만 네. 이게 제일 잘 된 영화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작비 대비 무려 263배. 초 대박 영화. 와 11만 4천 달러 투입한 저예산 영화인데 3천만 달러 수익을 거뒀으니 우와, 이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제 거장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그 원래는 이제 시체들이 방사능에 영향을 받아서 무덤에 묻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렇겠어요? 구소련, 그러니까 이게 냉전 체제를 비판하는 거죠 또. 네. 핵 위기, 뭐 미국과 소련의 대결 뭐 이런 걸 또 이제 밑에 깔고 있는 거예요 풍자를.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아이가 이제 좀비가 돼서 부모를 공격하는 장면도 전통 핵가족에 대한 붕괴를 담고 있다고 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던 흑인 인종 차별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영화들이 다 시리즈로 가나요? 네, 그렇게 시리즈 아니요. 내용은 조금 좀 이어지는 측면은 좀 덜한데 코드들은 이제 비슷하게 갖고 왔죠. 그리고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게 두 번째 영화는 백화점. 예, 이것도 이제 의도된 거예요. 백화점. 백화점이라는 공간은요, 사람들이 모이고요, 소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쵸. 자본주의. 거기에 좀비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 갇혀서.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못 떠나. 왜냐하면 백화점은 뭐가 있죠? 먹을 게. 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물품이 다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좀비들의 세상이 됐는데 못 떠난다. 근데 좀비들은 사람 많으니까 몰려오고. 이 백화점이라는 공간으로 꼬집는 거지. 이제. 지금 현대 사회를 꼬집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 지옥인데 지옥을 못 떠나는 그런 소비 중심주의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의미가 크고, 그리고 이제 시체들의 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드코어적이라고 해요. 진짜 이제 뜯어먹는 뭐 본격적으로 뜯어먹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 레이건 정부를 뭐 비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총 쏘는 좀비가 나오고 약간 이제 지능을 얻어가는. 대박. 좀비 3부작이 이런 냉전 자본주의 계급 사회를 이제 공격을 정면으로 한다. B급 영화임에도 거의 작가라는 호칭도 없고. 예. 그 뒤로 수많은 후배 감독들이 이제 이 오마주를 해서 리메이크를 하게 돼요. 많은 좀비 영화와 이제 호러 영화, 현대 컬트 영화들에 이제 영감을 주게 되고, 저가 이제 본 거 중에 랜드 오브 데드라는 영화는 이건 이제 4번째 시리즈인데 비판을 좀 받았지만 저는 이게 더 엄청나다. 이거는 이제 좀비들이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섬에 일종의 인공섬 같은 데 갇혀요. 그러면 물은 못 건너오겠지.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군 이런 거 뭐 저격병 배치하고 실제 못 건너오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건너오거든. 좀비들의 리더가 나타나고요. 거기도 흑인이 리더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탐욕가 어린 그 섬,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와 그 탐욕이 같이 있는 그 섬을 물을 건너가요, 이렇게. 근데 물을 건너서 사람들은 다 방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스터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포스터가 너무너무 압도적인데, 예, 포스터가 여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물에서 머리들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눈만 이렇게 나오면서 물 위에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포스터예요. 그 장면이 진짜 공포예요. 진짜 무섭겠다. 정말 무섭고, 그냥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영성이 많이 들어있는 포스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종도사님은 이제 그런 표현까지 쓰셨죠. 네. 그게 뭐냐면 과연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냐. 근데 그걸 메시지를 거기서 한 번에 보여준다고 봐요. 상반신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건너오는 모습이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이것은 천지자연의 이치로서 오는 앞으로 대병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포스터다. 이렇게. 원래는 좀비가 물을 못 건넌다는 설정도 많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많죠, 아직도.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좀비는 어떻게 설정하든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쪽 좀비는 좀 다르고 저쪽 좀비는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더 재미가 있나 보다.
요즘 뭐 워킹데드라는 지금 8부작을 넘어서 나오고 있는 미국 드라마 계속 장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워킹데드는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권력 구조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또 다른 이제 문제점들이 인간 세상에 또 문제점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게 나오죠.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온 거네. 새로운 인간 종이 출현한 거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본연에 대한 인간이란 이런 종족 자체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데 로메로 감독은 워킹데드나 이런 최근에 나오는 좀비물을 죽였다 악평을 막 한다 그래요. 그냥 좀비가 드문드문 등장하는 연속극이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못 담는 거는 진정한 좀비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너무 오락류로 가는 걸 비판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좀비 영화를 보면서 이제 생각났던 게 저거예요. 그 강시 영화. 그러니까 강시도 사실 좀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기도 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강시들인데 강시는 단순 오락 영화거든요. 강시도 죽은 자한테 부적을 붙여서 살리는 거였나요? 움직이게 하는 거였나? 이제 물면은 강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멈추게 할 때 부적을 붙이는 거죠. 부적이 떼어지면은 움직이고 맞다. 똑같이 막 콩콩 뛰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 오락 영화죠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동양 좀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서양의 이런 좀 전에 했던 어떤 의미를 놓지 않았다면은 단순한 강시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좀비 영화가 이제 좀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전염성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코드가 이제 전염성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전파, 전파령 이제 그런 게 들어감으로써 이 좀비 영화가 이제 새로운 차원을 맞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시체가 나와가지고 옛날 부두교의 어떤 그런 좀비 개념으로서의 그거라면은 강심업이 안 되는데 전염이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또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인류 멸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비 영화가 이제 유행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게 이런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비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영화별로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 첫 번째는 원래는 움직임이 처음엔 느린 걸로 출발해요. 처음엔 느렸어. 그러니까 느린 아까 게 말했던 거 새벽의 저주. 새벽의 저주는 이제 시체들의 밤. 전력 달리기고 새벽의 저주는 그 너무 무서워요 진짜. 바바바바바바 막 달려오고. 되게 시도를 몇 번 했는데 초반에 그 집에서 맨 처음이 제일 무서워. 여자의 애기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겠어요. 그 여자 주인공이 차 타고 나온 이후부터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버티면 그 뒤부터는 볼만해요. 일단 느린데 이 느린 걸로를 얘기할 때는 이제 좀비의 본연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비의 특성은 원래는 시체거든. 근데 시체가 일어나면 이게 살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잖아요. 몸이 썩어 있고. 그러니까 빠를 수가 없는 거죠. 원래로는 사후 경직이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빨라지죠. 빨라지는 영화들이 28일 후나 뭐 새벽의 저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런 류의 좀비들은 실제로는 시체가 아닌 걸로 이제 설정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서 감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붙어 있는 거지 다. 정신을 잃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움직임이 느린 거에서 이제 빠른 걸로 이제 설정이 된다. 그리고 거의 뭐 개떼처럼 이제 이렇게 집단화를 한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지능이 사람처럼은 안 되기 때문에 도구는 쓰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데 문을 못 열더라고요. 근데 최근 랜드 오브 데드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도구를 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총이 옆에 떨어지니까 주워갖고 해보니까 발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들고 막 쳐들어오거든. 이제. 그럼 진짜 새로운 종인데 도구를 쓴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얘기하면 도구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는 요즘 뭐 문어도 뭐 무슨 조개 깔 때 돌 쓰더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네,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이렇게 좀비들이 벽에 머리 박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툭툭 바꾸죠.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요즘 좀비 영화들은 뭐 이렇게 인류보다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좀비들로 많이 나오니까 막 점프력도 좋고 뭐 멜란이라는 영화 보니까 거기는 정말 새로운 인종이 나오잖아요. 좀비 바이러스. 멜란이 인류의 희망 거기 보면 실제
사람 뜯어먹는 것 말고는 지능은 똑같아. 아니 신체 능력도 뛰어나요. 막 1000초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고 막 힘도 더 세고 막 이러거든요. 머리도 좋고. 인류가 새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좀비는 이성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생명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바뀌는 문화도 보이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리면. 그렇죠. 물리면 이제 감염된다. 체액과 이빨을 통해서 이렇게 물리기만 해야 된다. 또는 뭐 어떤 2815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쵸, 체액이 떨어져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이 있어요. 둘이 그렇죠. 다르죠. 침으로 하냐, 이제 피로 감염되냐. 공기 감염도 있고요. 맞네. 공기 감염으로 가면 이제 끝장나는 거고. 그냥 바이러스네, 바이러스. 다양하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육을 보면 환장한다. 사람을 보면 환장해서 달라든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인류가 가장 본능적으로는 이나 어떤 이성적으로 제어하고 있는 게 인육을 먹지 않는 건가? 그게 딱 그 이성의 고리가 끊어지면 인육을 먹고 싶은 건가? 참 이게 사람이 먹지 않는 음식이 없긴 없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인육 역사, 인육 먹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삼국지에도 그 얘기 나오는 거. 뭐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보리밭에 숨어 있다가 뭐 아기 지나가던 아기를 잡아먹으면은 뭐 문둥병이 낫는다 이런 황당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니 뭐 사실 비근하게 이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때 뭐 서로가 자식들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사실 있잖아요. 뭐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너무도 참혹한 역사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전 개명 세상이 돼서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인간을 벗어난 정도는 안 한다. 그나마 이제 상진님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에 이런 세상이 열리긴 했는데 근데 이 좀비는 이제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로 이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좀 이따 다룰 문제겠지만 인간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런 본성을 잃어버리는 정신을 잃은 짐승화되는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의 공통적으로 소리에 반응을 해요. 소리에. 그렇죠. 시각이 약간 없어지는 느낌이 있죠. 조금 청각이 더 발달하는 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고 시각적으로도 있지만 청각적인 거에 근데 소리에 민감한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코드가 돼요.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부수적인 거지만 물린 부위를 잘라내면 감염이 안 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 바로 자르면.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역시 전염병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쵸. 피가 돌기 전에 자르면 뭐 그런 설정도 좀 일부 나오고. 그리고 보통 뇌를 공격하는 그런 게 많죠. 그렇죠. 뇌가 오염되는. 참 무서운. 말을 하면서도 무섭네. 뇌를 자르면 괜찮나? 좀 더해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 그 요즘은 놀이동산에 가도 좀비 관이 있잖아요. 그러네. 네. 옛날엔 그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해골만 그려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연기자들이 좀비 연기도 하고 막 쫓아다니고 막 가면 이렇게 방탈출 게임처럼 좀비 탈출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비들이 막 연기를 하고 거기 가서 막 암호 같은 거 풀어가지고 이 방을 탈출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문화 자체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처녀 귀신이나 구미호처럼 좀비, 뱀파이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하나의 어떤 문화 코드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이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류가 이렇게 인간들이 어떤 생활하는 총체를 문화라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하는 행동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문화를 사실 쫓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문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처음으로. 근데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문화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저번에도 그 방탄소년단 거기도 사실은 그거를 총 주도하는 방식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화를 주도하면 우리는 거길 쫓아가고 또 거기서 파생을 또 시키는 거거든요. 그 후에 그러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 세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문화를 만들 때 사실 의도를 한다. 그 문화를 의도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영화 산업인데 지금도 좀비도 영화 산업이긴 하지만은 이제 존 웨인 아시죠? 존 웨인이 서부극의 어떤 그 1인자인데 이분이 서부극만 아니라 군인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이분이 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군대라든가 이런 거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존 웨인이
정부기관하고 손을 잡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군에 입대를 하고 동경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모집이 되고 그 사회에서 지금 필요하니까. 네, 그죠. 요 근래에 있던 게 뭐냐면 CSI라는 거 아시죠? 네. 예, 그 이제 거기에 CSI가 유행을 했어요. 그때 처음 나왔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죠. 예, 지금도 이제 드라마도 엄청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행했는데 네. CSI가 유행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과학수사대, 의학수사대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미국에 실제적으로. 그래야 더 돈을 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좀비 영화라고 하는 걸 처음엔 B급 영화를 출발했을지라도 여기서 던져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부라든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다 자본을 내는 거죠. 이 영화를 계속 그렇죠.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이런 내용을 넣어줘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영화에 그게 반영이 되고.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런 쪽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어떤 사회적 광고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 모든 게 다 그런 의도로 가고 있어요. 이제 거대한 CF의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 인간 의식도 어느 정도는 지배당하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인간 의식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지만은 이제 가장 시초가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그때 TV랑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언론 가장 잘 이용한 사람, 라디오, TV를 이용한 사람이 뭐냐면 히틀러의 괴벨스. 괴벨스라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괴벨스가 사실은 그거를 제일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 선전선동을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방송 쪽에서 그거를 차용을 사실은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어떤 그 이제 뉴스 시간만 되면은 딱 누구입니다. 뭐 아니면 대통령 딱 뭐 했습니다. 뭐 하면서 그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국민들한테 보이지 않게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 조금씩 하면서 결국은 내가 생각한 건가? 근데 아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거는 누군가에서 사실은 주입이 된 생각이 인셉션.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 뉴스라는 건 사실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고 이제 가짜 뉴스가 저렇게 가짜 뉴스를 누가 믿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구분하기 어렵죠. 그걸 사실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짜 뉴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같이 되겠네요. 사진도 이제 가짜 사진을 만들었는데 똑같아. 이게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 만들어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걸 대처를 못한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매트릭스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나의 그 어떤 능력 한계 이런 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진짜 뭐가 참이 거짓인지를 모르는 세상에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길러야 되는. 그래서 영성의 사실은 깨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국에서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널리지 지식이란 책 같은 것도 나오는 이유가 어쨌든 어떤 미래 세상에 대해서 인류가 멸망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긴 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의도가 사실 있는 거고 그 의도 속에는 앞으로 인류가 역사가 전개될 미래상이 사실은 또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영화 속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암암리에 인식을 시키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좀비들의 세상과 같은 게 올 그렇죠. 수 좀비들의 있다. 세상 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2012년 같은 어떤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그런 대재앙을 준비하라. 샌 안드레아스 같은 영화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전쟁 영화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미래상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이러한 미래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경고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사람들한테 유포가 되면서 그 머릿속에 구체화되는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좀 거꾸로 또 얘기하면 모르고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가치관도 없고 이게 상대님 진리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렴풋이는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학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영화는 집단 의식의 반영이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영화가 왜 만드는지를 몰라. 또는 그런 시나리오가 딱 떠올랐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왜 떠올랐는지는 명확히 몰라. 이거 되게 좋은 시나리오다 떠올랐네. 그래서 이건 만들면 돈 되겠네 해서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일단 1차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했더니 대유행을 해. 근데 알고 봤더니 해석을 해봤더니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라는 식의 후반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연역으로 보느냐 귀나로 보느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의미가 있거든요. 둘 다 의미는 있어. 둘 다 의미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누구도 명확히는 제시를 못한다. 근데
얘기하는 거에 대한 결론은 이런 미래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열어준다. 그래서 집단의식의 반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영화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만든 거를 전해주는 거는 천상에 있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신적 존재들, 영적 존재들의 아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표출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신도의 조화 경계에서부터 먼저 출발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번에 스타워즈나 이제 우리 이제 아이언맨 거기에 나온 기술이 이제 레아 공주가 우리 가장 어떻게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데 레아 공주가 이제 홀로그램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의 그 이제 공중에 서공에서 막 이렇게 그 화면. 그래 그걸 가지고서 과학자들이 실제 그거를 구현을 했어요. 네,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꾸로요. 그렇죠. 그거를 실제로. 그 실제적으로 하고 지금 작지만 앞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3차원 디스플레이를 이제 개발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광선검. 그거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대요. 실제로? 그거 진짜 어렵지 않나? 그 광선을 그 상태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이론을 내고 그걸 만들려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논인데 제다이교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대요. 제다이의 그 포스를 믿는. 근데 제다이교. 이 포스 이 문화가 동양의 기와 그렇죠. 그런 문화랑 거의 같거든. 제 친구 중에 제다이 왕팬이 있거든요. 제이라고. 그게 실제 이런 제다이 문화도 어떻게 보면 코미타투스 문화였고 과거에 그렇죠. 이제 유목민족에 있었던 수도하는 사람들의 우리 민족의 이제 화랑 그렇죠. 하고도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서양에서 이제 표출이 되기 시작해서 된 거지 실제로는 다 있는 거. 그 동양 역사에서 이미 고대에 다 펼쳐졌던 것이 지금 문화로 가장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는 그쪽보다는 여기서 출발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질병 역사나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도 예전부터 다 이렇게 성지자들이라든지 철인들이 다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실제 그 미래에 대해서 병으로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지만 오늘 뭐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 서양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 그렇죠. 동양에서는 남사고, 그렇죠. 동서양의 쌍벽을 이루는 두 예언가의 얘기들의 이제 핵심 메시지들이 있죠. 뭐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예언부 파트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 이제 좀비 관련 병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얘기 드리면 노스트라다무스의 백시선이라는 가장 유명한 예언이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너무도 두려워하리라.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피, 불, 수성, 화성, 목성은 프랑스로. 아마 이제 프랑스에 이분이 있었으니까 프랑스 중심에 이제 시각을 가졌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앞에 두 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그러니까 서쪽에 서양 쪽이거든 이게. 전쟁은 서양 쪽에서 준비돼. 그리고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온다. 이 돌림병이야말로 이제 실제 이 괴질병, 알 수 없는 천지에서 오는 병인데 항상 전쟁과 병은 함께 온다. 근데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하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뭐 IS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완전히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들이 뭐래요? 지옥의 문을 열었다. 이제 전쟁이다. 3차 세계대전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 세계 대세로 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이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서양에서 준비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IS가 이제 그때 전쟁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 IS는 전쟁은 판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판을 키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서양 카톨릭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의 이제 대결로 종교 전쟁으로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티칸을 이제 공격하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오, 진짜요? 그거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교황 암살 뭐 이런 얘기. 그 IS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기들이 공격할 어떤 그러한 나라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개수를 갖다가 산정을 해요. 그 계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서 쓰는 이제 코란 말고 다른 하나의 그게 있으니까 그걸 샤리아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내용이 나온대요. 성전이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은 그때 이렇게 승리한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말 전쟁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IS의 목표는 사실 아마겟돈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이제
그 지배하는 지배하는 어떤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거고 요번에 이제 이 예루살렘 문제가 사실은 이건 또 반대야. 이거는 트럼프가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거든요.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미는데 네. 그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마지막에 때에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마겟돈이. 예. 그래서 예루살렘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실현하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도 그렇지만은 전체 정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그때가 됐다고 전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렇죠. 거기다가 됐다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에는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다 전쟁을 이제 준비하는 게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되게 충격적이고 근데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인사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중요한 건 이 뒤에 뭐가 어떤 일이 신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것은 상제님께서 100년 전에 집행하신 천지공사의 조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뭐 해원판으로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 물론 배경을 내가 조금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뭐 배경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교황 암살에 대한 얘기는요. 노사다무스 예언에 최근 발견된 그림 예언에도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파티마 제3의 비밀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얘기가 딴 데로 가긴 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원래 파티마 제1 비밀, 2비밀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충격적으로 봤던 장면들이잖아요. 다 이루어졌고. 근데 제3의 비밀은 공개가 제대로 안 됐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뭐 비행기 납치도 하고 해서 공개 안 하면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런 것도 하니까 여러 가지 압력들이 들어오니까 공개가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개된 게 지금 교황청에 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 그 실제 있고 그래.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진짜 충격적인 게 있죠. 물론 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교황 암살에 대한 게 나와요. 실제. 마지막 교황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교황. 지금의 교황을 마지막 교황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고 로마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오죠. 그리고 이 지금의 교황이 어떻게 돌아가시냐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와요. 이건 뭐 그런 저희들 얘기 아니고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거기에 보면은 군인들이 바티칸을 침범하고 이렇게 총으로 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거 이외에도 이제 군인에게 쫓겨요. 쫓기는 장면도 나오고 실제 이렇게 불칼을 가진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불칼로 이렇게 교황을 쫓아가는 장면도 나와요.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등장해서 한번 그 불칼을 제지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니까 그땐 제지를 못해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불칼 그리고 실제 군인 이런 게 두 가지 구도로 이렇게 침범하는 게 나와요. 이제 이거는 뭐 저희들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있는 얘기들이야. 이제 이걸 해석하는 팟캐스트도 봤어요. 저는. 그래. 한번 봐야 되겠네. 지대 넣냐 이런 팟캐스트 이런 게 나와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노사다무스와 쌍벽을이루는 동양의 격암 남사걸 선생의 예언에 의하면 격암유록에 소두무족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는 혼돈한 세상이라. 소두무족은 이제 작은 머리를 한 다리를 없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걸 또 다음 절에는 보면 귀신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이들을 귀신으로 표현했고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하나 겨우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병에 걸려 죽으니 병이 나오고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을 알아주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가 없어라. 되게 참혹하죠. 구원의 도를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 제일 구체적으로 나온 표현이죠.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이라고 표현하면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망하게 되는구나. 여기서 뭐 이걸 다 일일이 풀이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예언 다음 할 때 하는 걸로 하고 귀신 신장들이면서 불이 나오고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이다. 그러니까 이건 병의 질병의 형태가 있는데 굉장히 산과 같이 쌓인다. 이런 표현도에서 이제 무서운 어떤 병이 오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문화를 해석할 때 실제 인류가 뭐 좀비가 돼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집단 감염에 그런 형태로 이제 얘기한 게 이 동서의 2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것이 이제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괴질병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괴질병. 저번에도 그 이종욱 박사 옛날에 이제 세계보건구의 어떤 이제 거기 분이 했던 얘기가
앞으로 오게 되는 병을 괴질이라 할지 잘 그렇죠.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새로운 병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종우 사무총장 제자예요. 그래요? 네, 그 굉장히 존경했던 이종우 사무총장 책도 쓰신 분이에요. 네. 그분 우리나라 이제 한국질병관리본부 소속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슨 전염병 얘기하고 AI 나오면 항상 인터뷰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괴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인류가 이제 마지막 전쟁처럼 마지막 질병이 바로 이제 예언가 얘기했던 선생님께서 이제 병겁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크게 한번 문화를 이제 종결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어떤 질병이 돌아서 인류가 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명이 무너지고 현대 문명을 무너뜨리고 새 문명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어떤 질병의 경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이거 한번 읽을까요? 시대를 초월한 영지자들의 병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트라다무스는 그들의 거대한 도시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오염되리라 이런 말도 했고요. 마이클 스칼리온,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새로운 질병과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지구를 다 그 통째로 이렇게 휩쓰는 그런 병이 온다는 거죠. 루스 몽고메리, 지축이 이동하기 전에는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미타르 타라빅,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약간 진짜 좀비 영화 타이틀 같죠. 격압유로,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있으니 10가구의 한 집이나 살아날까. 시빌라 탁선,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시빌라라는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사람. 그날에는 칼, 전쟁과 비참, 괴질이 온다. 정감록, 나를 죽이는 자가 누구인가? 작은 머리에 다리가 없는 소두무족인데 이것이 천상 신도의 신명인 것을 모른다. 춘산 채지가, 혈기 믿는 저 사람아, 허화난동 조심하고 척신난동 되었으니 척신받아 넘어간다. 네, 그래서 이게 시대를 초월해서 영지자들이 병난에 대한 메시지를 쭉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무섭네. 네.